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의도로 말해도 왜 오해를 사게 될까요?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더욱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 있는 말의 9가지 원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늘 공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해받고 싶은 본능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 주길 바라고 힘들 때는 위로받길 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있구나, 겉으로만 공감하는 척 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 사람은 마음을 단단히 걸어 잠궈버리게 되는 겁니다. 철학자 스티븐 코비는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려고 들을 때가 많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듣기보다는 자신의 다음 할 말을 준비하는데 더 정신이 팔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기도 전에 조언을 하거나 섣부르게 위로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상대의 마음이 닫혀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진정한 공감은 어떤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에 충분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털어놓을 때 그건 별거 아니야, 나도 그런 일 많아 라고 말하면서 친구의 경우를 자신의 경우와 비교하며 감정을 무시해버린다면 상대는 더 외로움을 느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많이 힘들었겠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공감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쉽게 단정 짓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심리학자 칼 로저스도 공감의 중요성을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쏟아내고 나면 결국 스스로 답을 찾을 힘을 갖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공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깊은 한숨을 내쉴 때 무슨 일이니? 하고 먼저 물어봐 주는 것.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라며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것.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대화에서 공감이 먼저일 때 우리는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그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공감은 서로의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통해 더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가고 단단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은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덕분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말도 대단한 표현이지만 더 강력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덕분에 라는 표현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고마워는 감사를 표현하는 말이지만 덕분에는 고마움과 함께 그 사람의 역할과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줬을 때 고마워 라고 말해주면 당신의 마음은 뿌듯해질 겁니다. 그런데 너 덕분에 이 일을 해냈어 라고 하면 감사함을 넘어서서 당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자부심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더 큰 감동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일을 완료했을 때 단순히 수고했어라고 말하는 것과 너 덕분에 일이 아주 잘 됐어, 내 역할이 중요했어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느낌으로 전달됩니다. 전자는 단순한 격려지만 후자는 상대의 기여와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말이니까요. 가족 간의 대화에서는 더 강력합니다. 엄마 고마워 라는 말에서 더 나아가 엄마 덕분에 따뜻한 집밥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엄마의 마음은 참으로 뭉클해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사랑받을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원칙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이다 라고 말하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런 말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누군가를 칭찬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특히 상대가 가까운 사이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당연히 고마워한다는 것을 알 거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멋쩍어서 생략해버리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리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강한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다면 고마워 라는 말과 함께 또는 그 말 대신 너 덕분이야 라고 진심을 담아 말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는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마음을 울리는 마법 같은 말입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하고 마음을 얻고 신뢰를 쌓아가는 시작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침묵의 힘을 믿어보십시오. 우리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곧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중요한 것은 말솜씨가 아니라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 사람이 중간중간 말을 끊고 자기의 의견을 늘어놓는다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속으로 이 사람은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대화가 불편해질 겁니다. 반대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적절한 순간에 따뜻한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과의 대화는 큰 위로를 받게 되며 점점 마음을 열고 속 깊은 대화를 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침묵이 더 강력한 대화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처럼 어떤 경우에는 아무 말 없이 들어주는 것이 상대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청에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말을 경청하는 부하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또 부하 직원의 고민거리를 깊이 있게 들어주는 상사 역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자신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을 가장 먼저 찾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자녀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는 부모에게 자녀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서로의 유대감이 깊어지게 만듭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수를 줄이고 귀를 여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쌓습니다. 경청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며 그 힘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네 번째는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애매한 말은 신뢰를 갉아먹는 벌레와 같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애매하게 말해서 정확한 뜻을 잘 몰라 곤란했던 순간 말입니다. 또 자신이 한 어떤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곤란해진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대화 중에 뭔가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좀 더 내가 알아듣게 분명하게 말해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드는 경험이 있었죠. 그럴 때 전 그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지더군요. 말이 애매하면 오해가 싹트고 오해가 반복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특히 관계가 가까울수록 명확한 의사 전달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는 알아서 이해하겠지 하는 마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태도가 서로의 마음에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이 일 좀 빨리 끝내줘 라고 말하면 빨리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듣는 사람마다 그 기준이
오늘 아닌지 1시간 내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확한 마감 기한을 말해준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미연에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애매한 표현은 상대를 헷갈리게 만들고 결국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키우게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그냥 알아서 해 라는 명확하지 않은 말로 인해서 의도치 않은 말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를 때 섣불리 추측하기보다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신뢰를 쌓는 길이 됩니다. 철학자 니체는 깊이 있는 사람은 명확하게 말하고 모호한 사람은 그 속에 숨으려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말이 분명한 사람은 신뢰를 얻고 애매한 사람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쌓아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애매한 말 한마디로 오해를 일으켜 그 마음들을 깨트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자신의 의도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편안해지고 신뢰받는 관계가 더 깊어질 겁니다. 5번째는 짧고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말은 의외로 단순한 말들입니다. 짧고 쉽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말의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도 상대가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에 잘 와닿고 기억 속에 오래 남는 말은 언제나 간결한 말들입니다. 우리는 대화 중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어? 라는 말로 다시 확인하거나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라며 같은 내용을 반복하곤 합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된다면 상대는 우리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걸까요? 말하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을 짧고 직관적으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고 문구를 떠올릴 때도 짧은 카피가 더 강렬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냥 해 같은 단순한 말이 오히려 강한 울림을 주죠. 반면 장황한 설명은 듣는 사람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불분명해집니다. 말이 길고 장황해지면 상대에게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신뢰가 차츰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또 짧고 명확한 말은 오해를 줄여줍니다. 군더더기가 많아질수록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일수록 하고 싶은 말을 머릿속에서 한 번 더 정리한 뒤 핵심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나는 짧은 편지를 쓸 시간이 없어서 긴 편지를 쓴다 라는 말로써 짧고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잠시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연습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은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합니다. 짧고 명확한 말이야말로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대화의 기술이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6번째는 상대의 관심사를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할 줄 아는가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단 2년 만에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면 20년이 걸린다. 이 말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게 훨씬 쉽게 마음을 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약 친구가 최근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고 말할 때 그래? 나도 그런 거 해본 적 있어 라고 넘긴다면 대화는 쉽게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와, 그거 흥미로운데 언제부터 시작했어? 라고 질문해준다면 상대는 당신에게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죠. 이렇게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 궁금해하고 질문이 이어지는 순간부터 대화는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신뢰는 쌓여가게 됩니다. 또한 대화 중 상대가 좋아하는 주제에 맞춰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 이야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 이슈에 관심이 많죠. 상대의 반응을 살피면서 그들이 즐거워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면 대화 분위기는 훨씬 부드러워지고 관계도 더 원활해집니다. 결국 좋은 대화란 논리적으로 뛰어나고 현명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에 공감하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 당신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결국 상대의 관심사를 존중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7번째는 진심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사소한 고민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신의 기준에서 그 고민의 크기를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고민의 무게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문제가 그 당사자에게는 밤잠을 설치게 하는 깊은 걱정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별일 아니야? 라며 쉽게 넘겨버리면 상대는 상처받고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삶은 변화할 수 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들어주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마음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온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대화 장면을 관찰해보면 상대의 입장을 공감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은 자기 경험을 끼워 넣거나 해결책을 말해주기에 바쁩니다. 나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돼. 라는 말로써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정작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해결책보다 우리는 늘 감정이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대화는 조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의 감정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그랬었구나 라는 말로서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어떤 작은 고민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이런 경우입니다. 아이가 사탕 하나를 잃어버리고 울 때 어른은 그까짓 거 하나 없어졌다고 왜 울어?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일 수도 있으니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고민은 그 사람에게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가벼운 말로 치부하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8번째는 하고 싶은 말이지만 망설여진다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말하고는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서운함이 몰려올 때가 있고 불만을 터뜨리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또 상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 말해주고 싶은 충동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 단 한 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그 순간은 잠시 멈추고 침묵해야 합니다. 우선 감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로 말을 내뱉는다면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한 채 관계는 뒤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철학자 루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입을 열기 전에 말이 3가지 문을 통과하게 하라. 첫째, 그것은 사실인가? 둘째, 그것은 선한 말인가? 셋째,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가?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휩싸여 있으면 실제를 조금 더 부풀렸을 수도 있고 타인을 비방하는 방향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 순간에
말하게 되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는 사소한 말도 비수가 되어 꽂히고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주워 담을 수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말은 칼보다 날카롭게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말하고 나서 미안하다고 해도 그 말은 상대의 가슴 어딘가에 흔적으로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할까 말까 망설여진 말을 하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다면 관계가 깨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지혜롭게 말할 기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 박자 쉬고 난 뒤 여전히 그 말을 해야겠다면 그때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다듬어진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화살과 같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훌륭한 대답이다. 탈무드의 명언처럼 잠시의 침묵이 지혜롭게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잘 지키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하고자 했던 말을 담담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9번째는 험담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다 보면 때때로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곤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평이나 가벼운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그 말이 어디까지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물 위에 던진 작은 돌이 점점 커지는 파장을 일으키듯 험담도 예상치 못한 곳까지 퍼져나가서 결국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부메랑처럼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처럼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험담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퍼져나갑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 과정에서 말은 과장되고 변형됩니다. 가벼운 농담이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형태로 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험담을 들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없을 때도 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 순간 신뢰는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험담하는 모습을 보면 본능적으로 경계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물론 험담의 자리에 함께 있으면 순간적인 공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을 험담한 것만으로도 우리의 품격은 떨어지고 신뢰도 하찮게 무너집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평가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신뢰를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사람의 마음을 얻는 9가지 원칙은 결국 말하는 작은 습관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의 실천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